나왔죠. 굉장히 재밌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이제 내가 스텝다운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막 트위터에 투표를 올리니까 과반수가 너 내려와라. 테슬라 주가 그만 떨어뜨리고 내려와라. 뭐 약간 이런 평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죠. 일단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던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 이유에는 다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게 되겠지만 테슬라가 이제 AI 기업 아닙니까?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이 AI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 트위터의 역할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최신 AI 기술 관련 내용도 한번 다뤄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인수 때부터 뭔가 뭐 말이 많았죠. 인수를 하니 많이 하다가 결국 인수를 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어마무시한 사람들을 해고를 하고 그냥 이게 로그인이 안 되게끔 해가지고 로그인 안 되는 사람은 그냥 해고가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소송이 걸렸다고 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이슈를 머리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일론 머스크야 굉장히 항상 뭔가 사고 아닌 사고를 많이 치고 이슈를 많이 하고 있죠. 물론 이제 기성 언론들과 기대지 않고 직접적으로 CEO가 트위터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테슬라 차를 뭐 이렇게 프로모션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를 때리지 않아요. 그냥 뭐 인터넷 가가지고 주문하게만 만들고 하다 보니 약간 언론사들과 대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 오리지널 영상에서도 다루기도 했죠. 일론 머스크가 뭐 트위터에서 하도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이런 얘기들, AI가 진보가 되고 있는데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다양한 이 소셜 미디어 쪽에서 이 AI의 역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만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그 봇이라고 하죠. 가계정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아닌데 끊임없이 뭔가를 생산하고 뭐 트윗하고 인용해 나르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막 생성을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데이터는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진짜 테슬라가 AI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장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 살짝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남긴 얘기들 좀 더 다뤄보도록 하시죠. 그러다가 바로 얼마 전에 갑자기 내가 트위터의 이 헤드에서 내려와야 될 거 같냐 라고 하니까 지금 투표 결과 보죠. 과반이 지금 그래 너 내려와라 라고 결과가 나온 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국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선언을 합니다. 나 CEO에서 내려올게요. 내가 누군가를 찾는다면 어떤 사람들 이 잡을 테이크할 수 있는 아주 멍청한 사람을 찾게 된다라면 찾게 되는 대로 바로 내려오겠다 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문장을 봅시다. 나는 그냥 운영하겠다. 뭐? 소프트웨어와 서버팀을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아예 스텝 어사이드 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 소프트웨어 쪽은 자기가 맡겠다라고 운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위터를 아예 뭐 아주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트위터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소프트웨어와 서버팀을 자기가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죠. 여기에 속내가 과연 무엇일까요?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 다룬 이 챗GPT가 굉장히 핫하죠. 하이퍼스케일 AI로 거의 사람처럼 창작을 해내고 굉장히 대답을 잘하는, 물론 요즘 제가 영상을 올린 다음에 그 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좀 이렇게 서버 응답 시간도 느리고, 기본적으로 한글을 하면은 이제 영어만큼의 퀄리티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상의 어떤 팩트를 전달을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AI가 발전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챗GPT를 출시한 오픈 AI에 처음 설립할 때 일론 머스크도 여기에 투자를 했죠. 지금은 나왔지만 또 처음에 다 같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비영리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근거로 AI가 너무너무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은 이거 자체가 이 어떤 특정한 기업에 계속 몰빵되어서 이걸 하나의 헤게모니로 가져가게 되어버리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를 예전 처음 설립할 때부터 경고를 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이렇게 협업을 하게 되는 거를 비판을 하기도 했죠. 일론 머스크는 챗GPT에 이제 12월 15일 날 버전 업데이트가 된 부분이 있고요. 특정한 것들은 이제 리퓨즈를 하고 있다, 거절을 합니다라고 하고 있죠. 뭐 서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제가 어떤 걸 써볼 거냐? 자, 이걸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봅시다. Please make a comment of Twitter like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처럼 코멘트를 만들어 달라 하는데 이게 대답이 안 됩니다. 자,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관련된 내용들을 자기가 생성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비슷한 것도 적어볼게요. Please write a post of Facebook like Meta CEO. 마크 주커버거처럼 해달라고 하는데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죠. 뭐 이거는 뭐 챗봇이 말 그대로 그냥 봇이네요. 봇. 이 기능을 막아놨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양질의 데이터를 트위터를 통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을 거고, 정말 사람이 말하는 거, 정치적이라든가 아니면 가치관이라든가 어떤 상품평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한 데이터를 긁어 모아서 인간의 능력을 구사할 수 있는 AI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보이는데요. 이런 시점에서 만약에 트위터에 수많은 봇들이 있잖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로봇들이 막 아무거나 생성하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이 진짜 인간의 어떤 데이터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 찾아낼 수 있을까요? 기계적으로 어떤가 굉장히 똑같은 대답만 하고 하면은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알고리즘적으로 찾아낼 수 있겠지만, 또 상당히 한쪽으로 편중된 데이터가 몰려버린다면은 우리가 정말 이게 학습하는
판단하는 데이터 자체가 중요한데 어떤 한쪽으로 편중돼 있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AI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결국 빅데이터의 중심은 굉장히 고루고루 잘 퍼져 있고 거기에 통계적인 특성을 담보로 해서 제대로 된 데이터를 추론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될 텐데 아직은 이런 거를 방어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좀 갖춰지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가지고 와서 뭔가 데이터를 가공해서 처리하고 싶은데 아직 봇을 제대로 구분한다라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약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거는 12월 11일 날 나온 기사인데 트위터가 결국은 리밋을 280자에서 4,000자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트위터가 280자에 제약되어 있다 보니까 트위터에 긴 글을 쓰려고 하면은 약간 파레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4,000자까지 늘리게 된다면은 데이터베이스화가 좀 더 가공이 용이해질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잘 솎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풀리게 되는 것이 되겠죠. 거기다가 여러분 AI 공부해보신 분들은 이 분을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AI 4대 천왕 중에 한 명이라고 불리시는 앤드류 응이라는 분이시죠. 지금은 이제 랜딩 AI라는 여기에 CEO를 맡고 계신데 스탠포드에서 이제 교수도 하시다가 바이두에서 이제 일을 하기도 하셨죠. 근데 이분이 2021년도에 새로운 개념의 AI를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트릭 AI라는 건데요. 우리가 AI 하면 딥러닝 알고리즘 아니면 제너레티브 알고리즘 굉장히 많은 AI 모델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왔죠. 이게 2016년 알파고 때 딥러닝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었다라는 혁신적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박사과정들, 석사과정들, 학사과정들 모두가 AI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 모델을 어떻게 정교하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AI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99%가 모델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단 1%가 이 데이터를 클렌징하는 작업,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저분한 정보들이 많을 텐데 어떠한 쓸모없는 것들을 쳐내는 이 클렌징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했었는데 앤드류 교수가 최근에 좀 연구를 해봤더니 정말 양질의 정보만 골라낸다라는 거 자체가 AI 성능을 상당히 많이 올릴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비교적 소외되어 있는 이 클렌징 영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에 접목을 해봅시다. 트위터에 굉장히 많은 보트들의 데이터가 양으로서 막 생산이 될 거예요. 근데 그냥 빅데이터라 보고 어떤 특정한 데이터의 의견들이 계속 업로드가 된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가중치를 똑같이 줘버리면은 거기에 대한 편중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일단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트위터에 수많은 정보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리트윗을 하고 인용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러한 것들의 가중치를 둠으로써 어떤 것들이 봇의 의미냐 아니냐라는 거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좋아요도 표시를 하잖아요. 트위터라는 소셜 미디어를 자기가 가지고 옴으로써 거기에서 선별적으로 어떤 데이터 클렌징이 일부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수많은 이런 소셜 미디어에 나오는 이러한 정보들 중에서 정말 선별적으로 취할 부분들은 취하고 진짜 인간들, 인류가 생각하는 어떠한 집단 지성의 방향성이 어떤 식으로 가느냐를 학습할 수 있을 때 이 트위터의 가치가 빛을 발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CEO에서는 내려올 수 있더라도 이걸 자체를